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은 또 어떤 종목이 갈지 마감해 산다. 내일장 전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첫 번째 특징주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바로 비덴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지난 주말에 크게 밀려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 분출이 끝난 거 아닐까? 불안감 속에 비덴트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비덴트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의견 OX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덴트 두 분은 X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상화폐 거래는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져야지 이제 영업이익률이 더 창출되고 매출도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폭락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비트코인이 한 2,800만, 3,000만 원 선까지 갔던 1, 2분기 때처럼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위기가 좀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런 모멘텀도 존재를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이제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조금 흔들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지금 최대 주주로서 지금 비덴트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가 이제 비덴트밖에 없어서 이제 보통 두나무 관련주로 우리기술 투자, 이제 빗썸 관련주로 비덴트 두 가지 종목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제 좀 업체들이 많이 지분 투자를 해서 이 수급이 조금 분산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거래량 둔화, 이제 매출이 좀 둔화로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도 하락폭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덴트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X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현대건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주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희가 어제 건설 이야기를 했고 또 현대건설이 오늘 또 마침 상승하고 있어요. 친환경 신사업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오늘은 이제 현대건설 개인적인 이슈가 나왔죠. 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예비 심사 통과까지 더해졌는데요. 두 분이라면 현대건설을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초에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주였는데 그만큼 실망도 컸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현대건설 좋게 보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건설주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거에 대비해서 연초부터 계속 하락세 국면에 빠져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이대로 되는 건가 싶어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사실 코로나가 심각화되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좀 미뤄지고 또 분양 물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우려와는 달리 이제 대형 건설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도 올해 연간 주택 분양 목표치를 달성하는 그런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신사업이라고 하는 친환경 사업에 좀 주력을 하면서 건설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 다변화도 이제 현대건설 측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SMR 사업이라는 거는 특히나 원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정책 이슈와도 한번 엮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산업에서 조금 부족하였던 그런 기술력을 미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점유한 그런 현대건설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보여서 저희가 정책 수혜주로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 친환경 사업으로서도 발전 가능성을 높이 사두고 그래도 이런 친환경 관련주의 밸류에이션이 좀 현대건설 주가가 빠진 것에 비해서 훨씬 매력도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정책 수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오늘 그 현대 엔지니어링 예비심사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어요. 그게 현대건설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요? 사실 이제 보통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모회사는 지분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일단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시킴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일단은 내년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세 분출은 이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점에서 워낙 잘 올라왔던 상황이고 SMR이나 수소
지속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링의 상장은 보통 카카오나 카카오를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때 카카오는 보통 지분 가치가 시장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엔지니어의 상장은 현대건설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예비심사 통과 이후에 상장이 된다면 분명히 또 지분가치 희석 그리고 매력도가 또 분할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일단 현대건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장중에 22% 넘게 급등했던 유니온입니다.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중 갈등 심화로 히토류 무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거론되는 거죠. 유니온 두 분이라면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투자 의견 주시죠. 5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의 뉴스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을 매번 뉴스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저는 좀 늦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왜 오 의견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워낙 이런 종목 섹터든 다루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섹터인데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생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올림픽을 보이콧했는데 보이콧했다는 건 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보지 않을까라는 입장인데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일단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 재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콧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좀 위기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유니온이 오르면 다른 기업들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증시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해지용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시세 분출을 강하게 했고 이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한 9,000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5라는 의견을 드려서 무조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시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유니온 같은 휘토류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테마성 이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등락봉이 굉장히 심해서 혹시나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락이 강하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항상 투자에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중 갈등 한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는 정말 몇 년 동안 그 이슈 가지고 저희가 방송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힘들었을 때 반대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또 유니온 같은 수혜주였습니다. 우리 송하늘 팀장님도 그런 이유로 의견 주신 건지요?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 이슈 해가지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은 사실 이렇게 고도의 산업이 발달한 4차 산업 쪽에서는 1차원적인 그런 원자재 이슈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기보다는 중국 측에서도 오히려 본인의 이제 국가의 GDP 달성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무기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은 아프리카에도 또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런 원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중국 측에서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국가에 좀 쓸만한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무기화하여서 해결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타 국가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원자재에 너무 심화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 국산화라든지 아니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요소로는 이슈가 계속 될 수 있어서 저도 의견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서는 조금 더 투자의 심화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1차원적인 이런 대안제보다는 조금 더 다른 다방면의 대안제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온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세 종목 모두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미리 맞추고 오신 건 아니겠지만 네, 그만큼 좀 판단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또 두 분이 매수할 종목은 무엇인지 내일장을 위해 이 종목을 저희는 마감해서 보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수주왕, 과도한 시장 우려. 수주왕이면 약간 경기민감 쪽인가요? 아닙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수주왕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공시를 가보면은 이제 어디와 계약 체결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 계약 체결이 굉장히 유의미한데
주가가 안 갔습니다. 아. 주가가 안 갔으면 두 가지죠. 생각보다 시장 주도주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오르려고 이제 체력을 다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주왕이라는 한번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수주왕 그리고 과도한 시장 우려로 인해서 이 종목도 그럼 과하게 빠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과하게 빠졌다기보다는 네.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좀 크지 못했던 게 만약에 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시세 분출이 과하게 일어났지 않을까 해서 과도한 시장 우려로 포명했습니다. 네, 두 분 공통점은 약간 숨겨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마감해서 한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YIK와 BH가 나왔습니다. YIK 먼저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이 생각보다 안 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너무 과하게 쏠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보통 낙수 효과로 장비주들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폭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과하게 이제 수급을 받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마른 상황에서 조금 장비주들이 안 갔는데 장비주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좀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본적인 매출이 나온다라는 게 장점인 반면 이 기본적인 매출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지 않게 간다. 워낙 이제 기본적인 매출이 잡히니까 이 정도는 원래 해줘야지 주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수주를 오버해서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주가 상승력은 좋아야 되는데 YIK 같은 경우 이제 공시시를 가서 한번 공시시를 보시면은 올해만 지금 공시 것만 거의 15개가 넘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퍼센티지가 낮은 게 아니라 10% 이상 이런 비율이 조금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센 반면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덜 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기초 체력을 있어야지 지금 좀 어려운 장에서 계속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장비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주가 산정이 조금 더 용이하다. 그런데 수주가 많다는 거는 이 오버밸류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YIK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주가가 삼성전자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낙수 효과가 받으면 장비주들은 그때 잡기에는 또 너무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지금 정도에서 미리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올 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은 이미 더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 공시들은 추가적인 밸류 평가를 받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크게 오르지 않은 주가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잘 모이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 쪽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대부분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 비슷한 자리에 있는데 좋은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를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매매 전략으로는 6,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600원 정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4,300원으로 이제 4,300원까지 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에 좀 겨울이 오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린 거죠. 어느 정도 좀 널널하게 잡아서 이제 손절을 하기보다 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다시 담는 자리를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IK 목표 주가 7,600원, 손절가 4,300원. 우리가 생각했던 수주왕은 뭐 조선해운중과였는데 YIK였고요. 그리고 우리 송하늘 팀장님은 BH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시장이 과하게 하락하면서 빛이 못 봤다라고 했지만 11월 달에 그래도 주가 상승 성적표로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예전에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삼성전기가 RF PBC 사업을 철수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종목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가 상승을 이뤘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꽤 주가의 위치가 쉰 지가 오래된 그런 상황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RF PBC 경우 이런 저마진 사업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영위가 돼도 좀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요인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삼성전기와는 다르게 고정비의 이전 비용의 측면도 다르고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실현된다면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메인 공장 자체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이런 대비한
이러한 형상을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또 특히나 5G 안테나나 아니면 전기 차량 매출액 이런 캐파 증설로 인해서 외형 성장 기여 요인으로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FPBC 산업이랑 그리고 또 5G, MPI 산업 성장성은 다행히 이 세계 시장 자체의 전기차 수요 이런 것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시장에서 어쩌면은 눌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반도체가 뭐 작년에 사실 겨울이 온다 그리고 또 참 안 좋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또 보면은 그 상황이 반전된 만큼 BH도 이렇게 많이 쉬었지만은 이런 요인들, 문제 요소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라는 것이 가시화될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주가 상승폭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가 기준으로 잡고 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000원 라인 밑으로 이제 1,000원 라인으로 잡고서 목표가는 그래도 25,000원 이상으로 전략드리겠습니다. 25,000원 이상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요. 코스피는 0.45%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0.45%, 코스피는 0.65%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